자, 이어서 우리가 원순열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는 색칠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보도록 하죠. 자, 간단한 예제, 이론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얘기를 합시다. 자, 빨강, 파랑, 보라, 노랑 네 가지의 색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자, 여기에 색칠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가장 센터, 이 가운데를 먼저 칠할 거예요. 몇 가지를 칠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가지를 칠할 수 있어요. 그럼 네 가지를 칠하고 나서는 나머지 색깔은 다 어디에? 여기에 칠하면 되는데 아주 대칭적으로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원순열의 개념이 되겠어요. 그러면 남은 색깔이 세 개잖아요. 그중 그 세 가지 색깔을 원순열로 배열하니까 3 빼기 1 팩토리얼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4가지와 2 팩토리얼이 곱해진 형태니까 4 곱하기 2에서 8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확장된 이제 이거는 2차원이라면 이거는 3차원 형태에서 6개의 색을 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이것도 일단은 동일하게 제일 밑면부터 한번 칠해 볼게요. 자, 밑면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예요? 6가지겠죠. 그 다음 윗면을 칠해 볼게요. 윗면을. 그럼 몇 가지예요? 이제 한 가지를 여기 밑면에 칠했으니까 그 나머지 하나를 빼고 하나를 뺀 나머지 5가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몇 가지의 색이 남았어요? 4가지의 색이 남았죠. 그것을 이 옆면과 앞면과 왼쪽 면과 뒷면 여기다가 다 칠할 건데 이게 삥 둘러서 칠할 거기 때문에 몇 팩토리얼 4개를 원형으로 배열할 거니까 4 빼기 1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3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답일까요? 아니죠. 자, 이거는 주사위의 형태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밑면이 항상 이거일 필요가 있어요. 밑면이 여기가 밑면일 수도 있고 또 돌려서 여기가 밑면일 수도 있고 밑면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얘가 밑면으로 갈 수도 있고 얘가 밑면으로 갈 수도 있고 얘가 밑면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밑면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돼? 6가지가 있죠. 그만큼의 중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나눠주는 거예요? 6으로 나눠줘야 돼요. 이 6개의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래서 싹싹 제거하면은 5 곱하기 6에서 30까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항상 중복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잘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원순열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 중에 다각형으로 배열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노력을 해서 한번 가르쳐 볼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림 1을 봐요. 자, 그림 1을 보면 얘들아 그림 1을 보면 6명을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죠. 6명을 배열하고 있죠. 자,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그래서 계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일단 6 팩토리얼 하고 나누기 얼마? 6개 중복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5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선생님이 이거를 좀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총 6명 중에서 제일 먼저 한 명을 먼저 나열을 해서 세팅을 할 거야. 자, 근데 이 한 명을 나열할 때 자, 얘가 여기에 있어도 여기에 있으나 여기에 먼저 오나 여기에 오나 여기에 오나 여기에 오나 사실은 어디에 있어도 같은 상황인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6개를 사실은 정육각형으로 생각을 하고 볼게요. 이거 6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것은 사실 정육각형 테이블에 배열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모두가 대칭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도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면에 제 첫 번째 사람을 배열하나 이쪽 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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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하나 돌려보면 다 같은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배열하고 나머지를 배열하는 이런 골격으로 했을 때 첫 번째 앉히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앉히나 같기 때문에 어디에 앉히나 같기 때문에 한 가지로 취급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를 앉히는 방법의 수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가 고정이 되었어요. 얘가 딱 이제 센터를 잡았어. 먼저 앉힌 사람은 이게 고정되고 나면
나머지는 원순열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순열의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중심점을 잡았기 때문에. 그럼 5명은 그냥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기에는 첫째, 첫 사람 앉히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여기다 일단 쓸게요. 첫 사람 앉히는 방법. 여기는 뭐예요? 나머지 사람 일렬 배열 방법. 이 두 가지의 컨비네이션으로 원순열을 생각할 수, 우리가 원순열의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봐야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이 원순열의 공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는 맞잖아요. 얘도 원순열의 공식을 써도 5팩이고 우리가 새롭게 접근한 첫 번째 사람을 중복 없이 이렇게 앉힐 수 있는 총 방법의 수.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일렬로 앉히는 방법의 수.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을 고정시키고 나면 얘는 원순열의 개념이 깨져버려요. 왜냐하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같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각형으로 형성된 생긴 탁자에 앉히는 방법의 수는 바로 원순열의 기본 공식의 개념보다는 바로 요 개념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잘 봐.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삼각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삼각형도 자, 첫 번째 사람을 앉히는 방법의 수는 자, 이 그림 위를 잘 봐야 돼요. 자, 우리가 6명을 앉힐 거기 때문에 삼각형 테이블에 6명을 앉힐 거기 때문에 한 면에 2명씩 앉힐 수 있잖아요. A를 여기 앉힐 수 있다는 것은 자, A를 여기 앉히나? 자, 그러니까 한 면에 오른쪽에 앉힌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앉히나? 여기 앉히나? 여기 앉히나? 클릭을 삼각형 탁자를 원클릭을 이렇게 돌려보면 같은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가지 취급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첫 번째 A라는 사람을 한 면에 왼쪽에 앉힐 때 그럼 이 클릭하면 여기 앉힌 거는 같은 말인 거죠. 그다음에 여기 앉힌 거는 같은 말인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첫 사람은 첫 번째 사람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한 면에 오른쪽에 앉힐 수도 있고 한 면에 왼쪽에 앉힐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야. 여기 앉힐 때와 여기 앉힐 때에서 몇 가지? 2가지가 생기는 거야. 2가지죠. 그 다음에 나머지죠. 여기는 얘는 첫 번째 나머지 앉히는 방법. 일렬로란 말이 중요하죠. 일렬로 앉히는 방법. 이 들어가면 되겠죠. 뭐예요? 남은 게 5명이잖아요. 5팩이잖아요. 5팩. 그래서 2 곱하기 5팩.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앉히는 방법의 수죠. 자, 그래서 정삼각형이 앉히는 방법 여러분들 어떤 개념서에는 이렇게 이것도 가져왔어.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하지만 공식을 절대로 선생님 생각할 때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더 헷갈려요. 자,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다시 공식에 여기에 맞춰서 때려 넣어 볼까요? 자, 5팩을 얘를 먼저 썼죠. 5팩 썼고 2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2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n이 뭐야? 지금 6명이잖아요. 6명을 요거네요. 잘못 봤다. 요거죠. 요거예요. 요게 아니죠. 이게 정삼각형이니까요. 그죠? 정삼각형. 자, 5팩 곱하기 n이 6명이고 3으로 나눴으니까 뭐예요? 5팩 곱하기 2. 똑같은 모양인 걸 볼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공식으로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공식 있지만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이 골격으로 외우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말 좋은지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정사각형에 앉혀볼게요. 정사각형에 우리가 앉힐 때는 8명, 8명을 정사각형에 앉히면 우리가 자리가 여기 있는데, 자, 첫 번째 사람 1번 사람을 앉히는 방법 수는 여기 앉히는 방법 같은 거죠. 이게 같은 거잖아요. 여기 앉히는 방법과 또 어디 앉히는 방법, 여기 앉히는 방법, 이 몇 가지예요. 그래서 2가지죠. 2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잖아요. 나머지는 몇 가지예요? 나머지 7명 남았잖아요. 그냥 7팩이죠.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공식으로 때리면 순서 바꿔서 7팩 곱하기 뭐예요? 8명을 이게 두 가지가 되면 4로 나누는 거 같은 말이잖아요. 공식하고 똑같습니까? 근데 굳이 공식을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기억할 거 아니면.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직사각형, 얘는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을 8자리에 앉힐 거예요. 이렇게 앉힌다고 했을 때 봐봐. 자, 직사각형 첫 번째, 여기 앉힐 수 있고 여기 앉힌 거와 여기 앉힌 거는 다르죠. 근데 얘를 한 번 더 180도 회전시키면 여기와 같은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앉힌 거는 누구와 같아요? 여기 앉힌 거 같죠. 첫 번째 사람을. 그 다음에 요걸로 끝나지 않겠죠. 여기에 앉히면은 이게 돌려서 180도 돌려서 여기에 앉힌 거와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앉히면 색깔을 좀 더 예쁜 걸로 바꿔볼게요. 여기에 앉히면 180도 돌려서 여기에 앉힌 거와 같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1번 첫사람 나머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을 앉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됩니까? 첫 번째 사람을 앉히는 방법의 수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한 명을 앉혔어. 그럼 나머지 몇 명? 7명이잖아요. 7명은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죠. 7팩.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첫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첫사람을 앉히는 방법의 수. 그걸로 이게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직사각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 이렇게 써 있지만 결국에는 이 4라고 자, 이것을 다시 쓰면 공식의 구조에 맞춰서 다시 쓰면 7팩 곱하기 뭐예요? 8 나누기 2 이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정삼각형은 했죠. 정삼각형은 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각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테이블에 사람을 앉히는 방법의 수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공식보다는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인데 이 공식이 되게 괜찮은 죠. 회전시켰을 때 겹치지 않는 자리의 수. 그게 바로 여기에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사람 회전시켰을 때 겹치지 않는 방법의 수. 요것을 말하는 거고, 정사각형에서는 바로 요것을 말하는 거고, 이 직사각형에서는 바로 요것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얘는 뭐예요? 그냥 남은 사람 배열하는 방법의 수. 요거를 말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감 잡으면 다각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테이블에 앉히는 방법의 수는 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1차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